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급락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나마 또 위안을 얻을 법한 혹은 우리 증시에 이 변명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한 가지 찾자면은 그동안의 우리 증시는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 덜 강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부진했었죠. 이런 영향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구간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식 해설위원과 메리츠 종금증권의 박지훈 대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금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출발 다소 무겁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허 위원님부터 오늘 개정된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신가요? 네, 자, 어제 거래 대금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거래가 3조 4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거래가 준다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한 텀이 마무리된다는 신호도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경계감들이 강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은 경계감이 강했던 분들의 승리인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뉴욕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의 좀 흐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섹터별로는 여전히 연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오페크 정례 회의 앞두고 최근에 에너지 섹터들,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어제는 원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반면에 또 약간의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코스닥 쪽으로는 오히려 또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찾아본다거나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돌리자 이렇게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허 의원님? 코스닥도 거래가 별로 안 됐습니다. 네, 예. 3조 1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예. 네. 네. 이번에 박 대리님 오늘 어디에 포인트 맞추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유럽 통화 회의 때문에 지금 독일 닥스, 프랑스 까크, 유럽, 미국 다 빠졌는데요. 일단은 오늘 지금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호재가 나왔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항상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어제 사실 유럽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그동안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기대감보다 안 나와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좀 포인트 가져왔던 게 사실 12월 달 되면은 대차 잔고 좀 많은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대차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대차를 했던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12월 달에 대차 잔고가 많았던 종목군들은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대차 잔고 좀 많은 종목들 말씀드리면은 신세계, 두산, 삼성전기, 카카오, 셀트리온 등등이 있는데 일단 12월 달 요 한 달 같은 경우는 이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꼭 의무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 덧붙이자면은 아무래도 주주총회 앞두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당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월에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 보이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차, 호텔신라, 현대중공업 순으로 대차 잔고가 현재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간밤에 야간 선물부터 좀 감안을 해보면은 1.2% 하락했거든요. 코스피로 환산해보면은 1970선인데 현재 코스피 비슷합니다. 전고를 대비 1.05% 하락한 1973.07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낙폭은 비슷하고요. 1.2% 하락, 682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일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떤가요? 네. 자, 조선 쪽 먼저 보시면요. 이제 클락슨에서 집계한 11월 수주 쪽 동향을 보면 중국에서 60척이나 했다고 합니다. 한 70척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중국에서 발주해간 것으로 나왔어요. 수주해간 것으로. 우리나라는 3척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2009년도 9월 이후로는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점유율도 4%대로 떨어져 있고요. 호가는 뭐 현대미포가 한 3% 정도 약세권이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3% 하락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우조선은 뭐 약보합 정도이고요. 현대중공업은 95,500원 선 보합에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한 3% 반등 나오는데 어제 장중에 오전 10시 기점으로 해서 사우디 쪽 발언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에다가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산업재군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효성은 보합 나와 있고요.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도 보합입니다. 그리고 S오일은 0.67% 상승권이고요. 이노베이션도 어제 좋았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 좀 밀렸는데 지금 나오는 시황은 이란에서는 감산 반대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도 감산 제한했다는 게 근거가 없다는 쪽도 약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저녁에 정례에는 확인을 할 재료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제 유가 3% 상승 나온 거 연계해서 이쪽 섹터가 아주 뭐 약하게 출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한 1% 밀려 있고요. 고리아연도 한 2.5% 하락권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대우나 뭐 미래, 삼성, 메리츠 쪽으로 1에서 한 2%씩 약세 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건설 쪽은 현대건설이 한 2.1% 하락 출발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삼립식품, 뭐 크라운 제과, 오리온, 특히 삼립이나 뭐 크라운처럼 퍼 높았던 쪽들에서는 이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 좀 커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한 2.6% 약세권입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2% 밀려 있고요. 뭐 바이로메드나 코미팜 같은 경우도 한 8에서 5% 정도 약세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6% 급락 나와 있고요. LG생건, 한국콜마, 코스맥스 한 1에서 2%씩 내려갑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129만 원, 자사주 받쳐진 게 최상단 호가에 들어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2% 하락, 그리고 어제 좋았던 STS도 한 1.5% 반락될 것 같습니다. SK랑 하이닉스도 약세인데요. SK가 한 2%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자동차 보시면 현대차가 0.65%, 또 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뭐 만도, 글로비스까지 전체로 좀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1% 하락이고요. 단기에 시세 좋은 네이버는 약보합 정도인데요. 0.4% 정도 하락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500개가량, 그리고 상승 출발이 120개가량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한 150개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호가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리님, 코스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 출발할 걸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방송 보기 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쭉 훑어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페이코 광고 있잖아요. 티저 광고로 이 광고 뭐지? 이 기업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했던 그 페이코랑 지금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벅스가 오늘 증권사 호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벅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으로 한 3% 정도 상승한 11,65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어제 벅스가 그동안 주가 하락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한 10%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증권사 호평이 나왔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살만한 종목이 좀 크게 많지 않다는 점 감안해 볼 때 뭐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에서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신고가되는 종목들이 좀 몇 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최성분기 전문업체인 인바디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 한때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장 후반부터 계속 쭉 밀리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전망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어저께 또 신고가를 기록했던 오스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역시 국내 시장은 사실 거의 잠식을 다 했어요. 지금 국계 1위 위치를 뭐 견고히 다지고 있고, 일단 뭐 중국 쪽에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 점유율이 좀 점점 뭐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조금 특징적인 게 역시 오늘 소진오토 모티브 상한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3일 연속 상한가가 되겠네요. 일단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랑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도 현재 한 9%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바이로메드가 한 7.9%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 코롱생명과학, 뭐 메디아나 이렇게 일단 미국 쪽에서도 사실 어저께 그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빠져서 제일 많이 좀 하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바이로메드 짚어주셨는데요. 개장하기에 앞서서 공시안까지 나왔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내용이고요. 미국의 블루버드 바이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가 5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계산했을 때 4,900달러, 4,900만 달러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고요. 특이적 암 항원에 대한 T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 구성 기술 이 기술을 이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앞서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달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18%대 급등을 하고 이후에도 추가 상승 이어갔었는데 지금 규모가 우리가 워낙에 한미약품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지 1조 원 미만에는 그다지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강한 약세로 출발될 것 같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허 의원님, 제약바이오 섹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좀 특이사항 있을까요? 네, 자 종목별로 보시면 일단 뭐 바이로메드가 한 6% 지금 약세권이고요. 그리고 단기에 좀 좋았던 제넥신이 한 1% 빠져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 한 1.9% 빠져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한미약품 다음에 코롱생명과학 다음에 바이로메드였었거든요. 근데 세 개 다 신고가를 한번 보여줬던 상황에서 또 그대로 다 순서대로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가 2.4%, CGN이 2.4% 밀려 있고요. 알테오젠도 단기에 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1.6%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온하고 뭐 레고캠 바이오 조금 약세 남아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한 1.8%, 그다음에 CMG 제약이나 뭐 녹십자셀도 한 2% 밀려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한 1%씩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시면 뭐 한미약품하고요, 뭐 사이언스도 좀 밀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뭔가 좀 우울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안고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좀 하락으로 출발되고 있고요. 낙폭이 큽니다. 네. 지금 9원 70전 하락하면서 1154원 90전에 오늘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또 간밤에 이런 달러라든지 이 환율 쪽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스란히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 1150원대 중반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ECB 쪽에서의 실망감 유럽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요. 아시아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비교적 크게 하락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1.62% 하락하면서 19,616.52엔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1.62% 좀 급락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선물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 의원님, 선물은 어떻게 출발되고 있나요? 네, 자 어제 야간 거래 보시면 아침이 오후 6시가 고점이었었고요. 0.7까지는 올랐었다가 7시 구간대예요.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3.55, 그러니까 거의 뉴욕장 폐장하기 직전까지 이제 5호까지 밀렸다가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 2.95에 마감됐습니다. 241.65 마감됐었는데요. 자, 우리 개장가는 조금 높게 출발은 됐고요. 그러면 1.60 마이너스 출발했다. 현재는 241.80까지 밀려 있습니다. 어제 장중 저점이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는 242.90인데 그걸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 있어서요. 거래소도 한 10포인트 정도 낮게 출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괴리얼 베이시스는 한 0.13, 마이너스 0.10 나오게 되면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한 275억 정도 매도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한 2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되고 있나요, 박 대리님? 네,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뭐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지금 매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56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 한 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은 49억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 지금 매도가 조금 세지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MSCI 이제 편입되면서 편입 비율을 좀 조절하면서 그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이 나오면서 좀 외국인들 매도가 강해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그런 정책적인 이벤트가 좀 실망이다라는 그런 또 그게 반영이 되면서 또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뭐 장 초반입니다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팔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말하는 중에 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외국인 동향을 본다라면은 거래소는 팔자, 그리고 코스닥은 사자 혹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자 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특히 지금 기관 쪽보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많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장 초반부터 출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소 좀 흐름 엇갈립니다. 하지만 매수든 매도든 그 폭이 제한적인 상황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현재 어떤가요? 네. 자,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면 전자는 한 1.2% 정도 밀려 있네요. 아침에 자사주 54,400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게 다 털려서 나간 건지 거래량으로 봐서는 38,000주니까 아직 다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받쳐놓은 것이 아침 한 번에 그냥 나가면서 프로그램 쪽으로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1% 하락이고요. SDS도 1.67% 밀려 있습니다. SK텔레콤, 뭐 네이버, KT도 밀리는 네이버가 한 2.2% 밀려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4% 하락, 그리고 SK도 1.7% 밀려나 있습니다. LG전자는 0.4% 하락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1.6% 약세권인데 또 기아차는 또 0.5% 플러스 나와 있고요. 위아나, 모비스, 글로비스까지 1%대 하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선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은 강보합입니다. 96,600원이고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은 한 1% 남짓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2%, 또 LG화학이 1.5%, SK이노베이션도 한 0.8% 밀려 있고, 철강 쪽에 포스코는 1.1% 하락, 그리고 증권 중에서는 메리츠종금이 2% 약세 출발이고요. 현대건설도 한 1.4%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대당도 한 0.7% 하락이고요. 제약 쪽에서는 한미약품이 1.58%,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한 1.4% 하락으로 출발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선주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이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뉴스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이 업황이 안 좋다, 그리고 사상 최대 적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현대중공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현대오일뱅크 상장 추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조 원 가치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90% 정도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 현대중공업 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가 그동안은 적자로 인해서 IPO를 계속해서 좀 밀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 화학 섹터들 SK이노베이션이나 이 관련해서 S오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S오일도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최대 몸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주 빅5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권이고요. 현재 고점 조금 더 높이면서 0.55%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뭐 조선주 쪽도 좋고 이 화학주도 그렇고요. 오늘 관련돼서 종목들 좀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거래소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50위까지 봤을 때 오른 종목이지만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기아차랑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어저께 사실 뭐 유럽 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와서 뭐 국내 진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유럽 쪽에서 이걸 뭐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초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는 이유로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뭐 새로운 카드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그냥 즐기시면서 그냥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구나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현대, 기아차 과거 때 뭐 차화정을 좀 이끌어왔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장하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저점을 조금씩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낙폭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 출발은 22포인트가량 급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1972.16포인트에 출발을 해서요. 현재는 그래도 빠르게 낙폭 만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고일 대비 0.83% 하락,
17.27포인트 밀려난 1976.80선 부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힘드네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오늘장 출발 같은 경우는 685포인트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현재 마찬가지로 좀 낙폭을 서서히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의 현재 상황은 전거래일 대비 0.95% 하락하면서 684선 부근 거의 시초가하고 크게 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코스피에서는 특징적인 종목군들 어느 쪽이 보이시나요? 네, 일단 다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서요. 지금 그런데요. 일단 가스공사가 0.1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보합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쪽에 현대백화점은 좀 되게 저렴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조금 올라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권에 나와 있고, 농심이 단계 좀 밀렸었는데요. 농심이 한 0.3%, 또 빙그레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대한광 쪽에서는 웅진 에너지 쪽으로 약간 움직임이 세진 않습니다. 약간 그냥 나오는 정도로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량화 컨셉으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한원 시스템이 한 0.66% 올라갑니다. 이쪽은 이제 테슬라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이어라든지 한라홀딩스, 대유 신소재, 현대 EP 쪽으로는 시장 대비로 조금 선전하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테마가 기승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테마가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정치 테마 가운데서 오늘 문재인 의원 관련주들 쪽으로 맥이 쏠립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 휴브레인 현재 상한가입니다. 우리들 제약 23%대 급등, 바른손 16%대 상승이고요. 서희건설, 조광페인트, 위노바까지 좀 확산시켜서 묶어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현재 모두 다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이 혁신 전당대회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문재인 의원이 입을 열면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맥이 쏠리는 흐름, 오늘은 좀 눈에 띄는 테마 되겠습니다. 박 대리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느 섹터 눈에 띄세요? 네, 일단 지금 유가증권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의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원양 자원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1,1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견조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가 대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 테마주들 지금 보니까 채시스, 그리고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되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딱히 볼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네요. 빙그레 1%대, 농심도 한 0.87%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페인트, 시멘트 쪽도 웬일인지 시세가 좀 괜찮게 나옵니다. 지금 건자재 쪽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네, 지금 페인트 쪽이 좋네요. 조광페인트 4%대, 노르페인트 1%, 삼화페인트도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로는 이쪽 분들에서 좀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9% 하락하면서 1978.2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전환됐다는 점, 매수 전환됐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요. 0.81% 하락한 685.16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지금 10개 중에서 로엔 같은 경우가 지금 방금 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800원 하락이 되고 있고, 카카오도 800원, 이렇게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바디랑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인바디는 지금 이제 소폭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지금 1,500원 상승한 72,400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특징적인 게 CJ 오쇼핑. 오쇼핑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좀 소폭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주부님들께서
밖에서 뭐 쇼핑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좀 TV 보시면서 좀 홈쇼핑을 즐긴다라고 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한 6.7%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조금 특징적인 게 지금 뭐 한국토지신탁도 계속 뭐 하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앞서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집 안에서 좀 쇼핑을 한다. 그래서 CJ 쇼핑 쪽으로 매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계절성을 보일 만한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 대리님? 네, 일단은 계절성 치면은 사실 좀 의류 쪽도 어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특히 뭐 파카나 뭐 좀 두꺼운 옷을 만드는 옷, 뭐 그런 회사들 아니면은 중국 쪽에 뭐 최근에 한중 FTA 비준안 통과되면서 이제 그런 뭐 관련 수혜들을 받는 의류 쪽도 사실 뭐 겨울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NK 트렌드 등 뭐 FNF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베이직 하우스 요거 종목 하나 간단히 시세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지금 보합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다시 한 요 근래에 조금 상승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직 하우스 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베이직 하우스가 중국 내에서 뭐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FTA 등 뭐 다양한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수량은 작습니다만 현재 외국계 멜링치랑 도이치가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섬유 의류 짚어주셨는데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크게 밀려나는 가운데 상승불 켜고 있는 업종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섬유 의류 같은 경우는 현재 0.26%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잘 버팁니다. 허 의원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군에 눈이 가시나요? 네, 계속 에너지 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화 쪽인데요. 자, 서진이 3일 연속으로 지금 점상한가입니다. 기세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PBR이 그래도 0.61밖에 안 나와 있네요. 뭐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는 것인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M&A 바닥에서는 한 1.5까지는 봐준다고 하는데 1.5라고 그래도 아직도 한 2배 이상은 더 남았기 때문에 진짜 15,000원까지 가는 것인지 좀 봐야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7,440원에 380만 주 정도 지금 뭐 잔량을 쌓아놓고 있고요. 한 106억 정도 약간씩 물량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시총 1,200억짜리 치고는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플라스틱이 그대로 계속 상한가 행진이 이제 갈 것 같다가 오늘 멈춰섰는데요. 한 14%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다코가 어제 코스닥에서 1,600억 거래되면서 거래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다코도 아침에 또 거래 실려 있습니다. 호가가 상당히 빠르고요. 현재 한 100억 정도 거래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어제 그냥 시총 대비로는 한 턴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뭐 대주주 물량 뺀다고 그러면 손바뀜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뭐 4,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헬스본이라든지 뭐 대원광업, 그다음에 대유신소재, 뭐 경량화 컨셉으로는 현대 EP까지 또 한원 시스템도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보시면 오늘 코디에스 좋은데요. 구글 무인차 관련해서 또 시황이 약간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코디에스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라든지 LNF, 또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 이런 쪽들로도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 좀 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 이후에 어제 이제 원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코랑 해서 이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전하고 한전 기술 뭐 KPS가 많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우리 기술 같은 종목군들이 셌었는데요. 우리 기술이 아침에 한 8% 떠서 나와서 현재 23%까지 올랐다가 현재 19% 올라 있습니다. 시총 800억짜리가 돼 있고요. 거래 대금은 한 180억 터져 있는데 체결 강도는 132%대. 뭐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만 뭐 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BMT라든지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국산업하고 현진소재. 현진소재는 관리 종목이니까 잘 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을 보시면 역시 관리 종목군의 오성 LST가 7.6% 올라 있습니다. 어제도 뉴욕장에서는 태양광 쪽들이 뭐 선파워, 선에디슨 뭐 다 좋았었고요. 폴리실리콘 하나 쪽만 약간 좀 밀린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솔라시티라든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철강이라든지 신성솔라에너지, 뭐 넥솔론, 거래소의 웅진에너지 뭐 이런 쪽들로도 플러스 들어와 있고요. 시장에서 얘기했던 S에너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보합입니다. 0.37% 약세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페인트 관련주들 건설주 쪽에서 이 페인트 쪽으로 좀 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쪽 NX가 4%대 오릅니다. 대림비엔코도 마이너스권 대체로 회복을 하고 현재 보합권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로는 좀 양호한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좀 조정받다 보니까 상승의 빌미를 찾는데 이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NX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그 효과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내년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레포트 내놨습니다. NX 그리고 앞서서 이 레포트 효과 받는 종목으로 박 대리님께서 짚어주셨던 벅스도 현재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면서 5.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수 섹터라든지 혹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박 대리님 지금 뭐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좀 빨간불 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지수가 조금 낙폭이 줄어들면서 지금 뭐 업종별로 좀 빨간불 들어오는 업종들이 뭐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도 지금 뭐 균전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뭐 로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유럽 쪽 혹은 미국 쪽 뭐 그런 이벤트에 좀 좌지우지 될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국내 쪽에서 혹은 뭐 중국 쪽 음원 쪽이나 가수들 그런 영향들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수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뭐 특징적인 것들은 사실 뭐 앞서 뭐 또 말씀드리지만 인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 쪽은 이미 또 잠식을 했고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신고가 기록했던 그 워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뭐 좀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금 74,0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쪽으로 지금 일단 오늘 좀 아침 수급 동향이 좀 몰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넥슨GT하고 이 썬데이토즈의 흐름 양호합니다. 컨텐츠 쪽에서는 IMBC가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코웨이 한 1%의 상승, LG전자가 오늘 장에서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0.77% 하락한 1978.6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 대비 0.65% 하락한 68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서서히 좀 낙폭을 만회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두 분의 개장 전 포인트, 개장한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갈지 포커스 맞춰볼게요. 먼저 허 위원님부터 거래대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좀 거래대금 꽁꽁 얼어붙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뭐 개장하고 나서 아침에 1970까지 갔다가요. 지금 8포인트 올려놨습니다. 뭐 견조하게 오름세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중국 개장, 중국이랑 또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 강해지는 것을 외국인 수급 이탈로 보는 쪽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오펙 있고요. 또 미국 고용 보고서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좀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거래대금이 한 턴이 끝났다는 것이 어제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할 건데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맞겠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테크니컬로만 볼 수는 없는 시장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1970선이면 또 PBR 얘기 나올 겁니다. PBR 한 배 미만 어쩌고 할 건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PBR이 이기더라고요. 저점 부분에서는. 그래서 PBR 놓고 봐서는 뭐 많이 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LG나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는 게 아마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중에 혹시 사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PBR 분하고요. 뭐 배당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쪽들하고 에너지 섹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고요. 한미약품이 그 뒤를 잇는다는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로메드 쪽으로 거래 동반하면서 하락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며칠 연속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약간 좀 상승 흐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옵니다. 박 대리님, 오늘 개정전 포인트 대차 잔고 쪽에 맞춰주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일단 대차 잔고를 뭐 오늘 하루만 보자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일단 12월 내내
일단 적어도 배당 주기 전까지는 그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좀 편안하게 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대차 잔고에 대한 이야기 좀 특히 많이 나온 거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조금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뭐 대차를 했던 기관 외국인 쪽에서 좀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대차 잔고 뭐 12월 한 달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